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와 신장내과 분과 전문의 조동혁입니다. 계속되는 임상사례 시리즈로 저희 병원을 만성신부전 4기가 넘어서야 찾으신 환자분의 임상사례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분 이야기를 시리즈로 해드리는 이유는 이분이 거의 말기 신부전 가까이 될 때까지 신장내과 전문의에게 전원이 되지 않다 보니 저에게 방문하셨을 때는 콩팥병 환자에서 있을 만한 흔한 일반적인 문제들 다 가지고 계셔서 이분의 실제 상황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강의를 해드리면 이분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지만 콩팥병이 있으신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콩팥병이 아직 없으신 당뇨병 환자나 고혈압 환자분들도 관리를 안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흔하고 중요하게 관리해야 하는 부분들을 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임상사례 시리즈로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콩팥병 임상사례 시리즈로 첫 번째 영상으로는 콩팥병에서 산성 문제의 해결을 위한 베이킹소다 성분의 소디움 바이카보네이트 강의를 했고요. 신부전 환자에서 인 문제에 대한 저인식 식사 말씀을 두 번째 강의에서 해드렸고, 지난 시간에는 요산 수치와 통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만성신장 질환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합병증 중 하나인 빈혈에 초점을 맞추어서 보겠습니다. 만성신장 환자에서 빈혈이 무엇인지, 어떻게 발달하는지, 치료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결과와 그 상태를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토론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빈혈을 정의해 보겠는데요. 빈혈은 혈액 중에 적혈구나 히모글로빈 양이 감소하는 상태입니다. 헤모글로빈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폐에서 나머지 몸으로 산소를 운반하기도 하고, 그 다른 부위 몸에서 생성된 이산화탄소를 폐로 움직여서 숨을 쉬어서 바깥으로 분출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히모글로빈 수치가 낮으면 몸은 적은 산소를 받게 되고, 이로 인해서 피로감, 힘이 빠진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숨가쁨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만성신장 질환 맥락에서 빈혈은 왜 중요할까요? 자, 성인에서는 적혈구가 골수에서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골수에서 피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 시그널을 콩팥에서 받게 됩니다. 즉, 골수는 피를 만드는 공장이고, 콩팥은 피가 얼마나 만들어야 되는지를 오더를 해주는 매니저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콩팥에서 에리트로포에틴을 만들어서 그 에리트로포에틴이 골수에서 피를 생성하라는 시그널로 이용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신장 기능이 저하됨에 따라서 에리트로포에틴 생산이 감소되고, 이는 결국 골수는 정상이지만 골수에서 적혈구 생산을 하라는 오더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적혈구를 만들지 않아서 빈혈이 유발되게 됩니다. 따라서 만성신부전에서 빈혈은 자주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모든 말기 신부전 환자에서 일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말기전 환자분이 아니라도 4기 신부전에서도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3기에서도 아주 드물게 일어날 수는 있지만 대부분 4기 정도가 넘어가야 일어나고요. 오히려 만성신부전을 굉장히 잘 조절을 해서 만성신부전 4기에서 더 악화되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된 분들 중에서 이렇게 빈혈이 생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4기에서 말기로 갔으면 투석을 하면서 그 인자를 받았을 텐데 투석을 안 하면 이런 약을 투석센터에서 받지 않다 보니 에리트로포에틴이 적어서 조혈작용이 안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또 다른 측면은 철분 결핍입니다. 콩팥은 철분 조절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적혈구 생산에 필요한 철분 가용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시 말하자면 피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료가 철분인데요.
철분의 흡수와 그 이용하는 가용성이 떨어지면 피를 만들려고 해도 재료의 부족으로 인해서 만들 수가 없어서 빈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만성 콩팥병의 환자에서 빈혈에 기여하는 추가적인 요인으로 염증 및 엽산과 비타민 B12 같은 영양소 결핍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만성 콩팥병에서는 종종 만성 염증 상태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는 적혈구 형성 과정인 조혈에 방해를 주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만성 콩팥병에서 빈혈의 증상으로는 지속적인 피로가 온다거나 창백한 피부, 어지러움증, 집중력 저하 등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생활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수도 있고 심혈관 질환의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빈혈은 심장의 작업 부하를 증가시켜서 몸 전체에 적절한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심장이 펌프질을 해야 되는데 심장이 똑같은 양의 펌프질을 했어도 피 안에 히모글로빈이 적어서 산소 공급의 효율이 떨어지다 보니 똑같은 산소 공급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펌프질을 하고 이렇게 과다하게 펌프 역할을 계속 하다 보면 좌심실 비대증과 High Output Cardiac Failure라는 심부전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합병증이 일어나니까 반드시 만성 콩팥병이 있으신 분은 빈혈이 일어나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고, 그런데 일반 의사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빈혈은 다 똑같으니까 치료를 굳이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임상 사례 시리즈를 하는 이 환자분에서도 빈혈이 굉장히 심하게 왔는데 내과 선생님이 빈혈이 왔지만 지켜봐도 되겠습니다 하고 하다가 몸이 붓고 우울혈성 심부전까지 오게 된 분인데요. 콩팥병이 없는 많은 젊은 여성분들이 생리 때문에 하혈을 하다 보니 그런 분들이 굉장히 자주 빈혈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혈을 했을 때 그분들은 피를 만드는 골수에도 문제가 없고 피를 만들으라고 하는 에리트로포에틴의 작용도 정상으로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빈혈이 오고 그 빈혈에 대해서 자신의 몸이 바로 보상을 해서 피를 메꿔주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만성적으로 문제가 안 돼서 이렇게 하이 아웃풋 심부전이 생기는 확률이 극히 드뭅니다. 하지만 콩팥병에서는 이 조혈의 문제가 돼서 빈혈이 계속 유지되다 보니 심장에서 펌프를 더 심하게 장기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심장이 부전증을 일으켜서 heart failure, 심부전에 이르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성 콩팥병에서 빈혈이 왔을 때 이 빈혈의 치료는 피를 만들으라는 5대 역할을 하는 조혈 자극제 에리트로포에시스 스티뮬레이팅 에이전트 ESA라고 하는데 이것을 써야 되게 됩니다. 물론 콩팥이 안 좋으신 분이 조혈 자극제가 필요한 건지 철분 조절에 문제가 있어서 철분 결핍이 있는지 벌써 검사를 하고 철분 결핍이 있으면 철분제를 주고 에리트로포에틴이 적어서 조혈이 안 되고 있다면 이런 조혈 자극제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혈 자극제의 대표적인 약이 이뽀젠과 프로크리스의 상품명으로 쓰이는 이포에틴 알파가 있고 아르네스입이라는 상품명인 달비포에틴 알파가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나온 리타크리스라는 상품명으로 쓰이는 에포에틴 제이타가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주사약입니다. 그래서 혈액 투석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모든 환자분들이 투석을 하실 때 혈액을 통해서 투입하기 때문에 자신은 조혈제를 맞고 있지 않는데 라고 생각을 하셔도 혈액 투석을 하시는 분들은 벌써 약을 투여받고 있을 가능성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복막 투석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직 투석을 하지 않고 있으신 신장병 환자에서는 빈혈이 와서 이런 조혈제가 필요할 때는 따로 이렇게 피하 주사로 주사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새로운 약이 2023년 작년에 처음으로 FDA 승인을 받은 약이 하나 있는데요. 이 빈혈 치료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저산소 유도인자 Hypoxia Inducible Factor Prolyl 4-Hydroxylase Inhibitor라고 해서 HIF-PHIS라고 하는 물질로 성분명은 다프로더스tat 상품명은 제스토보락이라는 약으로서 이 약은 경구
중구 복용으로 투석을 하는 환자에서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몇 가지 문제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어서 FDA 승인은 받았지만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더 몇 년을 안정성을 확인한 후에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드린 철분 결핍 때문에 빈혈이 왔다면 이런 ESA 조혈제를 맞는 게 아니라 철분을 복용하거나 대부분의 만성신부전 4기나 말기신부전 환자는 복용한 철분은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주사로 철분 주사를 맞아서 철분을 충분히 받으신 후에 그래도 빈혈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그 다음에 ESA라는 조혈제를 맞게 됩니다. 자, 오늘은 만성신장병에 대한 빈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난 몇 개의 시리즈 영상으로 만성신부전 환자에서 아주 흔한 몇 가지 문제점만을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콩팥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성 콩팥병이 생기게 되면 각각의 기능들이 다르게 저하되면서 여러 가지 치료가 요구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성 콩팥병 환자들 중에는 약을 10개에서 15개 이상을 드시는 분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간혹 환자분들 중에서 약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그 중에 몇 개만 먹으면 안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여러 의사들을 보면서 중복 치료 또는 과잉 치료가 있어서 줄일 수 있는 경우도 당연히 있지만 만성신부전에서는 심장병과 같은 중증의 문제가 또 겹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장기에 여러 기능이 떨어지면서 한 가지 장기에서도 기능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그 기능 한 개마다 약을 한 개에서 2개 정도 쓰다 보니 이렇게 콩팥만 망가져도 7가지 기능 정도가 떨어진 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최소한 7개에서 10개의 약을 쓰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께서 이런 경우에 약을 몇 개만 먹는다고 말씀을 하시면 한마디로 나는 빈혈은 치료를 하고 싶은데 혈관이 막히는 거는 치료를 안 하겠다. 이런 문제가 되거든요. 약이 여러 개가 다 같은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다른 기능을 커버해주는 그런 역할로 드시는 거기 때문이죠. 따라서 환자분께서 자신이 드시는 약이 과잉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각각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치료를 쓰는 것이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그러면 오해도 없어지고 최선의 치료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병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그 병이 생기지 않게 예방을 하는 거고 일단 병이 생기면 그 병이 더 악화되지 않게 2차 예방과 그 병으로 인한 합병증 또는 여러 기능 저하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환자의 건강한 미래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많은 환자분들과 의사분들이 신장내과 전문의가 투석만을 하는 사람이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를 굉장히 자주 보게 됩니다. 자, 신장내과 전문의가 투석센터를 열어서 환자를 보게 되면 투석이 가장 돈이 많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신장 환자를 무조건 투석으로 모으는 비양심적인 신장내과 전문의도 당연히 종종 있다 보니까 그 오해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안타까운 현실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소수의 의사고 대부분의 의사들은 자신의 환자분들이 건강하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며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자신의 병에 대해서 잘 알면 치료를 하는데 더 적극적인 참여로 건강한 내일을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번 콩팥병 임상 사례 시리즈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주치의로서 자주 있는 이슈들을 좀 더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